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 오방TV입니다. 오늘은 지하층 방수 3편 깊은 지하층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하 3층, 5층, 10층 이런 깊은 지하층에서 일반적인 방수 공법으로 지하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수 공법으로는 거의 방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층은 보시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예를 들어 지하 10층이 있고, 여기는 지하 1, 2, 3층, 여기도 1, 2, 3층 정도인데요. 이런 걸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 하죠. 땅을 파지 않고 벽 두께만큼 특수한 장비로 파내려가죠. 그래서 옹벽을 치는 거죠. 외부 옹벽을. 이런 걸 슬라리 월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옆에 여굴이 없죠. 대묘 기품이 없죠. 안방수는, 바깥 방수는 안 되죠. 안방수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보셨죠? 도심에 다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 H빔을 받고 볼을 걸죠. 이걸 스트라트라 그럽니다. 스트라트를 얼기설기 걸고 해서 이 흙막이 벽을 지지하죠. 토류벽을요. 흙이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런 걸 스트라트 공법. 나중에 여기는 대묘이 되죠. 대묘이 공간이죠. 이런 흙막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죠. 오픈 컷이라 하죠. 비탈면으로 파죠. 비탈 졌죠.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하 연속벽 공법. 바깥 방수는 안 되죠. 안에서만 방수가 되죠. 여기 여굴이 없으니까 특수한 장비로 옹벽을 역타라 그럽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 내려갑니다. 이렇게 쳐 내려갈 수도 있고, 지하가 깊지 않으면 위에서 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굴이 없다 이죠. 바깥 방수는 안 되죠. 토르벽 흙막이는요. 이런데 H빔을 박아가지고 스트라트 볼을 걸죠. 흙막이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경우는 안에서도 되고 밖에서도 방수가 되죠. 나중에 대묘 공간에서 외부 방수를 하면 되니까요. 이런 것은 흙막이가 없는 일반적인 특박이죠. 대지가 넓은 데서는 이렇게 그냥 경사줘서 특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내방수, 외방수 다 가능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방수 성능 확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요, 이 기초를 치고 한 층 치고 또 한 층 치고 올라오죠. 한 층 자르는 부분을 시공 조인트라 그럽니다. 시공 조인트. 콜드 조인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를 치다가 보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죠. 이렇게 레미콘 공급이 안 된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확하게 자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선으로 막 흘러내려 가지고 예기치 않은 조인트죠. 거푸집 하다 보면 조이는 게 있죠. 긴결제, 타이 또는 세퍼레이터 이런 게 거푸집을 관통을 하죠. 이런 데다 그 누수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타설시 콘크리트를 칠 때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100% 방수가 될 정도로 타설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수미라 콘크리트. 수미라는 공곡이 없는 밀실한 콘크리트를 치는 것인데 적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수 발생 요인이 되는 겁니다. 수압 크기를 말씀드리면, 깊으면 당연히 수압이 깊겠죠. 수압은 깊이 필요합니다. 밑에가 제일 깊고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 이게 수압이 적고, 그 다음에 한쪽이 트였으니까 수압이 덜하겠죠.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하의 외벽 방수, 외벽이죠. 이 외벽 바깥이고 안쪽인데, 바깥 방수,
이게 지하 외벽에 바깥에 하면 이게 바깥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콘크리트인데 바깥에다 방수하는 거죠. 이 콘크리트인데 이렇게 바깥에 방수하는 거예요. 뭐 방수 종류는 뭐 도막 방수, 무슨 액체 방수, 시트 방수 뭐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 하는 방수, 안 방수, 외벽의 안쪽에 하는 거, 도포 방수, 이 안쪽이죠. 여기 뭐 방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중벽을 세운다. 공간벽을. 멤브레인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 막을 붙이는 거죠. 시트를 붙인다. 뭐 도막을 칠해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벽 공법이 있어요. 이 용벽인데 아예 공간을 둡니다. 공간을 두고 여기에 방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래 물을 안에 이어서 밑으로 배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다음 뒤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수성 종류는 여러 개 있죠. 유기질, 무기질이가 있는데 유기질은 아스팔트, 녹에 붙이거나 상온에서 붙이는 공법, 시트 붙이죠. 도막 뭐 칠하는 겁니다. 뭐 무기질은 규산질, 이런 걸 일반적으로 침투 방수라 그럽니다. 구체 내부에 물질을 침투해서 조직을 치밀하게 한다. 구멍을 막는다. 특수 방수가 있죠. 특수 방수를 하면서 콘크리트 성분과 방수대가 반응해서 공극을 기공을 막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막는 거고요. 물률이 일반적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이거 많이 보시죠. 벤토나이트 하는 건 뭐 화산재가 해제해서 염소와 작용해서 생성된 것인데, 이런 거는 이런 청 같은데, 매트 같은데 시트에 부착돼 가지고 외부에 붙이는 거예요. 시트 상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수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깊은 지하에서 수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지하 1, 2, 3으로 가정하고 4, 5면 더 깊겠죠. 뭐 이런데 이를 하천이 근처에 있다. 물이 들어오겠죠. 당연히요. 하천 수위만큼 물이 들어오겠죠. 이런 경우 물이 들어오면 여기 물이 차겠죠. 강이 가깝든지 하면, 그죠. 이제 언덕을 깎았죠. 이런 경우 서울 시내 많이 있죠. 뒤는 산이고 앞에는 평지고 깎아가지고, 그럼 지하 산에서 흘린 물이나 높은 지하에 생긴 물이 낮은 데로 흘러들어오죠. 물은요, 낮은 데로. 이런 경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거죠. 생각해 보면요. 자, 지하층 수위 또는 수위가 높으면 수압이 크죠. 수위 경감하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타내 봤는데요. 한 가지 볼까요? 지하 1, 2, 3인데 여기는 방수층이 없어요. 방수가 없다고요. 방수가 없다? 그럼 물 처리를 어떻게 하죠? 여기 물이 꽉 차 있는데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아예 방수청이 없는 대신에 여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옹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모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집수등으로 모읍니다. 이 물을 펌프로 퍼내든지 2차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뭐 수질이 좋으면 2차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방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빨간 표시는 방수가 아니고, 이게 흙의 미세 입자가 이게 수로를 막지 않도록 하는 뭐 필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토목 부직포, 토목 섬유관 등이 필터층이죠. 미세한 진흙가루가 이 물을 흐르는 공극을 메우지 않도록 걸러주는 거죠. 이 1번이고 2번입니다. 여기 지하수가 막 들어오면은 대매우기 부분이죠. 여기가 대매우인데 뭐 적당한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규모가 크면요. 유공간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럼 여기 지하에 있는 물이, 이 흙은 배수가 좋은 마사, 자갈청, 잡석청 이런 걸 써야겠죠. 진흙이면 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진흙은 배수가 안 돼요. 물을. 배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항상 물을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사, 뭐 자갈청, 쇠석청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메우고 여기 유공간을 묻으면은, 유공간은 지난 편에서 2편에서 1편에서 말씀드렸죠. 이 물을 모으는 구멍이 다공질인 파이프예요. 이런데 물을 모은다고요. 적정한 간격으로 뭐 지하 1, 2, 3층이면 모아가지고 이 물을 외부로 배수하는 거죠. 밖으로 빼내죠. 뭐 이 물을 또 지하로 유도해서 모아서 이것을 펌프로 배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여기는 안쪽은 물을 많이, 여기 있는 물을 밖으로, 건물 바깥으로 빼내니까 여기는 그래도 셀 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의 방수를 이렇게 합니다. 방수를 벽과 바닥 일부분을요. 이렇게 방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완전히 외부에서 방수하는 거죠. 완전 방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은 방수가 필요 없겠죠.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무방수, 조금 전에 제 1번에서 말씀드렸죠. 방수가 없다. 여기 지하 1, 2, 3인데 방수가 없어요. 이건 필터층입니다. 그럼 여기는 배수가 잘 되는 양질토, 소위 마사토, 쇠석, 잡석 또는 모래청 이런 거겠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메우고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아예 물을 받아 있는 이게 파이프예요. 여기 물은 여기 내려오고 여기 물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면 여기다 이제 공간벽을 쌓아줘야겠죠. 뭐 브록이나 배수판 이런 걸 씁니다. 이걸 모아가 지하에서 지하 저수조 또는 칩수 등에 모아가지고 물이 이게 많이 나올 때 하는 거예요. 방수로서 막 힘들다 또는 양질의 뭐 지하수다 하면은 모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하의 일정한 부분을 칩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로 퍼내는 겁니다. 이 무방수 공법이에요. 이런 거는 한강변 하천이 큰데 고심도 지하 이 방수를 해도 안방수는 물이고 바깥방수는 이 난공사예요. 이걸 하기가 뭐 지하 5층 10층이면 어떻게 방수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방수가 그야말로 치밀하게 해서 전에 그냥 기공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물을 받아들여 버린다. 이게 안을 받아들이가 지하에서 제일 낮은 지하에서 집수등에 모아서 펌프로 퍼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하 5층 10층은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똑같은데요. 여기 뭐 수위가 있고 수위가 아니면 연대기 있겠죠. 땅을 이렇게 팠으면 한 면만 여기 대매고 이제 앞에는 도로고요. 이런 게 많아요. 서울 시내. 뒤에는 언덕 내지 산이고 앞면은 도로하고 같아.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여기 물이 들어가지고 청 조인트다. 뭐 콘크리트가 부실하면 거기로 물이 들어오겠죠. 이 물을 수위와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공간을 적정하게 묻어요. 그 주위는 자갈청으로 채우고 그럼 이 물을 저 건물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안에는 적정하게 방수를 하고 뭐 여기다 필요하면은 공간벽을 쌓기도 합니다. 공간을 두고요. 외벽의 누수 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구체 수미라 콘크리트가 난제예요. 콘크리트를 잘 치면 물이 안 샌다?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푸집 하다 보면 뭐 긴 길재가 있죠.
폼타이다, 격리 옅으면 그것이 물길이 돼요. 콘크리트 치다 보면 예정 없이 그냥 콜드 조인트 생기죠. 치다 보면 레미콘 공급이 안 된다 하면 그래 조인트가 쭉 가지. 그런 부분 전부 다 누수 요인이 되는 거죠. 또 타설 다짐도 시공 관리를 완벽히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건설 현장 여건상 이런 문제로 물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다. 그 많은 물을 유공간을 모아가지고 건물 내를 안 들어오도록 이를 모아가지고 양옆으로 뺀다든지 뭐 지하로 넣어가지고 지하에서 펌프로 퍼낸다든지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 방수로만 막을 수 없는 게 허다합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면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유공간을 묻어 유공간이 이런 거죠. 유공간 이런 경우는 지하 바닥은 유공간이 아니라도 영구 배수 디워터링 시스템이라 가지고 각 파이프를 이어가 물을 모아서 배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뭐 이런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이제 배수를 하죠. 저 유도해 가지고 그렇고 나가죠. 뭐 이런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상세도 한번 볼까요? 이래서 바깥에 방수를 했어요. 그래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면요, 여기서 물이 들으면 요 배관을 했죠. 물이 밑으로 빠지도록 또 올라가 또 빠지도록 이거 집수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집수 피트, 펌프 피트라고 하죠. 그 바깥에는 이제 공간벽을 쌌습니다. 뭐 브록이든지 기성 제품이든지 물이 좀 흐르면 보기 흉하잖아요. 공고를 주는 거죠. 뭐 여기는 도포 방수를 주로 한다. 도포 방수 내지 침투성 방수, 뭐 상황에 따라가도 조건에 따라가 방수 공법은 정해집니다. 아예 물을 그냥 여기 방수를 안방수든 바깥 방수를 하더라도 100% 장담을 못 한다고요. 그럼 물이 아예 조금 침투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받아가 파이프를 배관을 밑으로 내려서 이 물을 지하 집수 피트로 보내서 바깥으로 배수를 하든지 펌핑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이중벽이라고 하죠. 이중벽 시공 방법입니다. 외벽으로부터 누수를 이중벽 쓰고 척구에 일러 받는다고 해서 척구. 이중벽이죠. 이중벽. 5개의 배수하는 공법이다. 이 방법은 특히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 전기실 또는 사람이 쓰는 사무실이나 뭐 지하 미술품 창고 등에서 확실한 방수 공법으로 널리 채택된다. 이 공법은요, 이런 깊은 방수법만 아니고요, 우리 빌라다, 상가다, 뭐 지하에 반지하 이런 것도 있죠. 또는 상점이다. 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면 안 되죠. 이런 데는 이런 공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밖에서 방수했다, 외방수, 안에서 했다, 완전한 방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방수 기술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중벽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이게 반지하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사무실이다, 상점이다, 가게다 하면은 이중벽 공법을 필히 시공해야 한다. 땅을 파서 물이 안 나올지라도 나중에 대매우고 나면은 비가 온다 하면 물은 여기 뒤에 차게 돼 있어요. 물이 안 찬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땅 팠을 때 물이 안 나왔으니까 뭐 여기 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비가 온다 하고 물이 차죠. 뒤에 그 사이 그럼 물이 침투하죠. 실내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인데 완전히 차수하고 방수한다.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를 수밀하게 타설해서 절대 방수가 필요 없죠. 그냥 콘크리트를 완전 수밀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방수는 안 되지만 수밀화 콘크리트를 한다. 콘크리트 철저하게 잘 쳐야겠죠.
세 번째는 방수를 아직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하수를 실내로 유입한다. 그럼 1번 수밀 콘크리트 방수청을 하지 않는다. 지하 저심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수량과 수압이 자꾸 낮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 방수를 보장할 수가 없다. 건물 짓고 10년, 20년 후에 셀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셀 수도 있어요. 수밀 콘크리트 이론적으로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배처럼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완전히 그냥 기밀통을 만들 수 있는 건설 여건이 안 된다. 그럼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뭐 몇 배 정도 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없다. 수밀 콘크리트는. 수영장도 수밀 콘크리트 치면 물 안 써야 되는데 안에 방수 다 합니다. 수영장. 방수청을 시공 배제한다고 되어 있죠. 수밀 콘크리트 치면 물이 안 새니까.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수밀화. 콘크리트를 잘 쳐가지고 경면 침입수는 방수청으로 잡는다. 방수를 하지 않는다. 지하에 침투하는 물을 실내로 유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출하든 또는 2차 용수를 활용한다. 펌프로 퍼내든지 펌프로 수질이 좋으면 뭐 조경수도 쓸 수도 있고 도로 청소용도 쓸 수가 있죠. 이런 걸 활용한다. 이런 거는 지하 고심도 깊을 때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데 이 깊은 지하층은요. 깊은 지하층에서 차수 방수는 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의 주변 여건하고 그 건물에 앉아있는 땅, 입지 여건, 또 건물 조건, 뭐 지하에 습기가 들어가면 전혀 안 되는 뭐 주거시설, 상점 이런 거겠죠. 이런 조건, 뭐 특성, 또 경제성 고려해야 됩니다. 방수비가 완전 방수를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 적용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결론 지을 수 없어요. 설계를 보고 그 건물의 안전 주변과 입지를 보고 그 지하 부분의 용도가 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하 방수 중에서 세 번째 깊은 지하층 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은 지붕 방수에 대해서 방송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